안녕하세요. 하루 남은 10월, 이네요. 음,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쌀쌀하고요. 그래서 환절기에, 건강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내일까지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단체 고발을, 하는 그 명단을 재확인을 하는 걸로 해서 어, 접수 마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난번처럼 단체 고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알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알렸지만은 어, 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출력을 또 해야 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내일까지 그 고발에 참여하실 분들 명단을 어, 어, 의사를 그 표명하신 분 위주로 일단 그 명단을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단체 고발에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종종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추가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고발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한 3명 정도가 찾아가서 나는 단체 고발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런데 명단에 올라가 있다. 사실 지도를 몰라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 하나는 공동 대표라는 그 자격으로서 이거를 추진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그 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 가족이고 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까지 저한테 전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한 분이 남편 모르게 했는데 남편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손을 떼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피해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 그런 데에 아예 그거는 그분들은 쉽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말아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저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어, 주도해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더, 뭐, 그거를 바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국감에서 다뤘다는 게 또 중요해요. 근데 국감에서 다뤘는데 국감에서 다룬 내용은 제가 어, 봤을 때는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액이 4조 원이라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180만 명 피해자는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제가 경찰서의 이 일 때문에 미팅을 하면서 제가 변호사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담당 형사분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담당 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강남권만 해도 가상자산 이쪽 관련한 사기 이런 걸로 고소로 접수한 건이 많지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하고 먼저 만나가지고 담당 수사관을 만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담당 형사가 이야기한 거지만은, 어, 일반적인 가상자산, 뭐 사기 피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와 저희의 이 관계는 그 성격이 정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도 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예를 들면 플랫폼 가격 이원화 정책, 그 다음에 이게 재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들은 그렇잖아요. 재단과 그냥 피해자예요. 관계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수 관계예요. 당사자의 관계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단, 식물재단 아니에요? 재단, 사람 있어요? 재단,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서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게 중요한데, 그 미친 것들을, 뭐, 지대로 그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달을 하니까 결국에는 국회에서 국감을 하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만 놔두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 형사한테 이야기한 이유가,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담당 형사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또는 그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거의 어, 사기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그거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어, 이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 이원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플랫폼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스테이킹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보상 체계를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만 해도 그 사람들 머리가 픽픽픽 돌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입금 시켜가지고 뭘 한다. 없잖아요. 전산상에 뭔가 문제 그런 거 그쪽에 없어요. 왜 돌대가리 같이 또 그 다른 데에서 하는 거를 그리고 전통적인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법에다가 갖다 대네 그죠? 병신 쪼다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 그런 가격 이원화 정책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저도 한풀 죽였을 거고 거기에다가 비트 이드가 우리한테 스테이킹으로서 KOK가 아닌 다른 코인으로 지금 그 가치가 뭐 3만 4천 불이 넘어가고 하나는 1,800불이 거의 다 돼가는 그리고 그게 없어지고 횡령이 될 당시에는 한 5만 불, 4만 몇천 불, 또 하나는 뭐 한 4천 불,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개거품 물다시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힘들지만은 일을 하면서도 이걸 하고 그다음에 어, 놈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대 공룡을 어떻게 일개인이, 그리고 계란으로 파헤치는 그런 짓을 왜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게 있었을 거고, 있었는데, 오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제가 누차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정상적으로 그 안 된 이유가 재단은 정말 말 그대로 비용신 쪼다들이었죠. 거기 일한 사람 별반 차이 없잖아요.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은 거고, 그거를, 한낱 그냥 똑같은 프론티어 입장에서, 뭐 조직이 우리가 지금 여기 협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회비 내고, 그 다음에 그 강압적으로 뭘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킨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조직도 자율조직이고, 여기에 뭐 협조를 하고 이렇게 이런 뭐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부탁을 하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한 400명 가까이 된다고 치지만은 거기에서 한 100여 분 정도까지가 저희,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많은 분들을 그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도록 해주신 분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냥 어, 그렇게 어, 단체 고발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시면 된다고, 일일이 체크를 못 해봤잖아요. 저는 당연히 못 하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가 있잖아요. 짜증을 낸대요. 지가 할 일, 지 피해 금액을 그 중간에서 명단을 받아주는 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고발자 중에서 몇몇이 정말 미꾸라지 새끼 같은 것들이 뭔가 짓을 한 바람에 다시 재고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단을 다시 아, 필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해-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명단을 다시 해야지,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고발 취하하고 바로 고발 저거 취하 결정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바로 담당 형사한테 다시 재고발장을 바로 접수를 하고, 그 담당 형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담당자도 안 바뀌고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조사 진술 일자까지도 다 정해놓고 왔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말씀을, 날짜는 저 말씀 못 드려요. 또 거지 같은 것들이 또 거기 와 있을까 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날짜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데, 그거지 결정이 다 돼가지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분이 무슨 죄예요?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냐고요. 그냥 명단으로 내가 단체 고발에 나도 피해를 봤는데 나는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해주는 거에 편성해서
사람 머리수라도 얹어서 힘을 좀 실겠다는 의미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빼라 그랬어요. 그거는 빼야지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럴진데 제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소위 말해서 피해자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은 아예 이 그 해지하고 뭐 1000분의 1이 떨어졌던 1400분의 1이 떨어졌던 떨어진 상태로 그냥 이 여기 개혁회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생긴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가 짜증을 낼 게 뭐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짜증날 일인가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와 함께 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그런 명단은 나중에 그냥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뭐 결국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저희는 어, 지금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기로 걸어가지고 이기잖아요. 고소를 해서 사기 유사심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피의자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재단은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요. 그 레벨들 그 이름 딱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팻말 속에 뭐 열댓 명 그 육성 칠성 해가지고 명단 쭉 적어가지고 피켓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보고서 그것들 다 재산 그 저기 압류 다 해가지고 그거 재단으로 몰수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각각으로 나눠줄 수는 없어요. 나눠주면 안 되는 거지요. 재단으로 환수를 시켜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오로지 방법은 거래소의 가치를 올리고 그 거래소의 가치가 뭐 소수 몇 명이 뭐 어디에 뭐 CX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그 수량 자체가 의미가 있고 뭐 그 가격이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도대체 몇 명이 그거를 갖고 놀지 돈 조금만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그것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다고 해도 그 금액 자체가 저는 그 정도의 금액들은 토탈 해가지고 한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는 거 한 2, 3천만 원만 가지고 뭐 그 2, 3천만 원 다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절반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4분의 1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사고 팔고 하면은 객은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거래량 그 정도 만들 수 있고 24시간 동안 하는데 의미 두지 말자는 거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의 가격이 거래소에 매수 매도를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이 가격의 의미는 없다는 거지요.
이 홀드가 우리 것도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긴 지금은 정말 이더스캔에 예전에 봤을 때는 뭐 그 한 18만 명 정도가 홀드로 돼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거는 그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다 안 움직여도 좋으니까 거기에 하루에 18만 명의 뭐 1%라 그러면은 1800명입니까? 이 정도만 움직여도 뭐 나쁘지 않은 거지요. 뭐 몇백 명? 그 전혀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백 명도 아닐 거예요, 거기에. 거래소에 내보내갖고 매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 몇이냐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서는 제의를 그런 것도 받았어요. 어, 의견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조직을 좀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좀 힘을 좀 덜 들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론상으로는 확실히 좋아요.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전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대표가 있어가지고 움직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또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각각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오로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어, 하고 들어가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 분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명단이 있는 거 취합하는 것도 어떤 분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도극적인 일이지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야기가 조금 빠져나갔는데, 결국에 우리는, 아, 비트와 이더, 테드라는 게 있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쪽에 이제, 법적으로, 그, 판단을 하고 하는데, 이해를 먼저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설명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게 살아나는 데에 우리는 확실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모두가 여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뿐이고 거기에 필요한 도움이 지금 미꾸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틀어졌지만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빨리 좀 액션들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인원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고발장이 들어가면 단체 고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2차 진술 때 추가 명단을 제가 또 계속해서 더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어, 단체 고발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사를 의사 자체를 어, 확인을 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 명단을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기한을 내일까지 해놓은 이유는 어, 새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상으로
일단은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11월 1일 날 제가 지금 민원 접수를 위해서 명단들을 전부 다 받아 놓으셨죠. 그거를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각 지역구별로 민원 접수를 하실 분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개인적으로 받은 어 카카오톡이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그 명단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는 제가 어 11월 1일 그 민원 신청 내용 요약본 부분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출력을 해서 명단 가지고 계시는 거에다가 그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직접 가셔가지고 제출을 하셔도 되고 혼자이면 혼자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10명, 20명, 뭐 40명 이렇게 되시는 데는 그냥 또 그렇게 한 분이 가지고 가셔갖고 제출을 하시든지 직접 가시기 뭐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등기로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편으로 보내셔도 돼요. 지역구 사무실 어, 그 주소를 아시면. 그리고 11월 1일 날 제가 보내드리는데 11월 1일 날 가서 모두 접수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11월 1일 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2일 날 가시는 거고 3일 날 가시는 거고 4일 날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이 이제 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각 자기 지역구 쪽에 어, 지역 그 국감에 참여를 하러 많이들 내려갈 거예요. 그때 그거를 접수를 하시라 이거죠. 제가 앞으로 그 사실은 내일 거지만 일단은 일을 좀 하고 11월 달 일정 기간 동안은 제가 도저히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더 중요한 게 그거다 보니까 어, 뭐 국회의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언론사 관련된 거,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어, 이 일에 지난번 그 몇 개월 한 2, 3개월 정도는 어, 그 추진을 하고 있던 그거를 일단 셋업을 하는데 해놨고 지금 여기 또 셋업의 일부는 저기 거의 대부분은 진행이 됐고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데 팔로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사람들이 그 내용만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100% 이해를 그 내용만 보고서 하실 수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되는 거는 단체 고발자 명단, 그 다음에 민원을 넣으시는데 명단 그 지역구별로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체 고발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가끔씩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제출을 했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아, 전화가 오더라도 단체 고발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휴대폰 자체를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단을 받은 거를 그분한테 예를 들어 수십 명을 받고 뭐 몇 명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명단을 제가 엑셀 파일로 딱 옮긴과 동시에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되게 가깝게 그 뭐 좀 교류가 좀 있고 하더라도 그분이 저한테 보내는 거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명단은 아예 지금 제 휴대폰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시 그 명단을 주셔야지만이 제가 그거를 하고 지금 이 명단은 안 지워도 돼요. 왜? 그거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그 전화번호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주민번호도 앞자리만 생년월일 있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번호 정도까지만 주민번호 6자리에 남녀를 구별하는 뒤에 7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 하나까지만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름을 쳐가지고 찾기 들어가면은 이름이 나오고 그 바로 옆에 주민번호가 시작이 되는 거를 보고서 제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명삼인, 사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동명삼인권이는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전에 준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리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부 다 각각 이전에 주셨던 것,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특히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남편 모르게 하거나 아내 모르게 했거나 아니면은 애들 모르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가족이라서 명단을 그냥 주신 분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명단들은 빼고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따져보면은 1,500명, 1,600, 근데 지금 실제로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새로 그 명단을 주시는데 거기에 자기가 여기에 이제 단체 고발에 참여도 하고 싶다라고 주시는 분이 한 20여 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추가로 넣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중에서 4명인데 내가 이 가족들한테 모르겠다. 그럼 3명이 빠지잖아요. 1명만 남는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거기 단체 고발에 배임 행령으로 누군가를 고발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해야 돼요. 마구 그냥 이전에 했는 것 그대로 주시지 마시고 최소한 그 조부모가 손자, 손녀까지 해가지고 어 넣어놨는데 손자, 손녀가 모르면은 그러면 손자, 손녀를 떼시라고요. 전화가 갔을 때 혹시나 경찰관한테 전화가 갔을 때 이 단체 고발에 전 참여했습니다. 단체 고발자의 참여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명단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 이게 그냥 요걸로 끝날 거는 사실 아니고 지난번에 그 추가로 단체 고발자 받듯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그 명단을 좀 받은 다음에 제가 추가로 그분들까지 넣은 걸 추가분을 제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지는 마시고 근데 이 내용을 전달을 한 부분을 보셨으면은 내일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저도 이게 일일이 그 사람 찾고 하는 것도 어, 써놓는 것도 문제지만은 찾는 것도 동명이인이 있는지
찾기, 그러니까 다음 찾기, 이렇게 눌러보고 거기 한 사람에게서 정지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커스가 있고 그 셀이 딱 정지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 혼자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눌렀는데 몇 명이 나오면은 그 주민번호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어, 그리고 단톡방에 글을 못 올리게 하는 이유가, 손이 건질건질해도 참으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카톡을 보는 시간대가 있고,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다 보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글을 제가 썼는데 올려버리면은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확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좀 자제를 해달라, 올리지 말라라고 하시면 그냥 올리지 마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는 거는 저한테 직접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하는데,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못 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불쾌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 그 당분간 뭐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글을 올리지 말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 뭐 수단의 툴에 있어서 그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죠. 제약을 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따로따로 하고 또 뭐 단톡방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효과적이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렇고,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음, 저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 숫자 대비해서 단체 고발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정리는 분명히 돼야 된다. 신규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드리고, 어, 움직임 없는 사람들은, 자취가 없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해서 다시, 리셋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단톡방에 안 들어와 있어서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입장이지요. 일, 일일이 뭐 연락을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찍 뭔가 공지가 나가고 그런 내용이 도움 요청의 내용이 나가면은 가능하면 빨리 좀 해주셔야지. 저도 한꺼번에 뭐 집중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을 때 좀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어, 잊어버렸는데 제가 계속 작업을 하다가 줌을 열었기 때문에 어, 다음에 뭐 기억이 났을 때 내일이라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 전달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타방에 계시면서 여기에 참여를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방에서는 나오셔야 되고 단체 고발에 참여를 하시고 그거는 또 확인을 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라고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립니다.